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1%를 설명할 김지현입니다. 하루 1%는 총 15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규정입니다. 이 자기규정은 자신을 새롭게 규정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하는 일을 새롭게 규정해서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걸 바꾸면 다 어제와 다른 내일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제와 내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찾기입니다. 이유찾기는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그걸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꼭 필요해서 이유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찾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 목표입니다. 인생 목표는 한마디로 로드맵을 그리라는 말이 됩니다. 인생 목표는 앞에 써져 있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생 목표를 하나하나 설정해서 목표를 설정하라는 말입니다. 인생 목표를 그려놓으면 되게 앞으로 미래를 그거를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할지도 잘 알고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의식은 목표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부자에 대해서 생각의 끈을 안 놓는 것처럼 이 목적의식에서도 목표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상계획은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미래를 보았고 현재를 그걸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파생효과는 작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통해 점점 더 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는 도미노처럼 도미노가 한 개씩 가면서 점점 더 큰 일을 벌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작은 성공 하나를 이루면 그 성공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성공들이 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표 분할은 작게 쪼개서 시작하란 말입니다. 앞에서 나온 로드맵 거기에서도 이 목표 분할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목표에 대한 작게 쪼개서 그거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즉시 실천입니다. 즉시 실천은 글이 잘못 나와 있긴 하지만 즉시 실천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즉시 하라는 말입니다. 이 즉시 실천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즉시 실천을 하면 내일도 쉴 수 있고 미루는 걸 없앨 수 있고 되게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 있을 때 방학 숙제가 많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많을 때 즉시 실천을 해두면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첫 번째 날에 한 일주일 정도를 약 잡아서 그걸 다 하면 나머지 날은 쉴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실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험정신입니다. 실험정신은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3,000번 이상 실패를 했고 단 한 번의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3,000번의 실패여도 에디슨이 꾸준히 한 이유는 바로 에디슨이 실패를 우리처럼 되게 실패를 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실패는 그냥 실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사라지고 꾸준히 계속 도전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도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을 계속 해야 합니다. 백업 플랜은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플랜 B를 마련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그 일에 되게 안 좋은 것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에서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눈이 내릴 수도 있고 갑자기 번개가 질 수 있고 갑자기 산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플랜 B를 마련하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자면 제가 축구 연습을 할 때 그 비가 안 오는 날이랑 눈이 안 오는 날은 밖에서 뛰면서 연습을 하고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플랜 B를 사용해서 집에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플랜 B는 집에서 연습할 때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황 통제입니다. 상황 통제는 의지력을 시험하지 말고 상황의 힘을 이용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는 가두리 기법이 나옵니다. 가두리 기법은 그걸 할 수 있게 환경을 통제해서 그걸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옷을 신한테 벗어주고 그 사람이 빅토르 위고가 저녁 될 때까지 그 집에 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이 환경을 만들면 좋은 점이 그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고 되게 그 일에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개선언입니다. 공개선언은 속으로 은밀하게 결심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는 SNS, 카카오톡, 아니면 직접 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게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 그런 게 많이 생겨서 이걸 꼭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공개 선언을 할 때는 자신에게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지 그 일을 꼭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은 마감 시간을 앞당겨 데드라인을 재설정하라는 말입니다. 데드라인은 한마디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1시간 전에 와서 뭘 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하면 좋은 점이 늦을 데가 없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점이 늦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훨씬 나아서 이 데드라인을 앞으로 정의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한계 돌파입니다. 한계 돌파는 임계점을 가정하고 한계 돌파를 시도하라는 말입니다. 임계점은 자신이 뚫을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여길 넘으면 죽는 그 선을 말합니다. 이 선을 넘으려면 이 한계 돌파를 해야 됩니다. 한계 돌파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임계점을 뚫을 즉시에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자기격려입니다. 자기격려는 미래로 미리 가서 현재의 자신을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열심히 해서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되게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이 미래로 미리 가서 현재 자신의 경험을 격려하라는 말은 미래로 미리 가서 라는 말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라는 말이고 현재의 자신을 격려하라는 말은 그 미래에서 그 미래로 인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해도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